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으로 물질대사 쪽이잖아.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쪽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 쫙 해주고 이제 오늘 새로운 책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자, 1번. 자, 그림은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가 있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마이토콘드리아. 자, 여기 보면 기억이 바로 기질이라고 하죠. 자, 우린 니은을 막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자, 사탄소 화합물이 옥살 아세트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석신산일 것 같은데. 석신산. 자, 포도당이 피로부산이 되는 거는 2는 우리가 그 해당 과정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해당 과정은 끝나면 2개 기질 수준. 자, 2개와 NADH.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학교 대진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뭐 만들어? 2개요? 피로부산. 그래서 둘둘둘 하고 외웠잖아. 그치? 둘둘둘 외웠고, 석신산이 옥산 아세트산 될 때 뭘 만들더라? FADH2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NADH도 하나 만들자.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수소야, 얘들아. 그 다음에 전자지. 수소하고 전자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자체가 에너지야. 에너지. 자, 이걸 받으면 뭐라고 하니? 받으면 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2글자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받으면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환원되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 산화가 되면 방전이 되는 거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수소나 전자를 받으면 환원되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산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들아, 포도당이 산화가 되는 거야. 왜? 얘네들을 환화시켰잖아. 얘를. 심지어 얘를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 자, 석신산이 옥산이 되면서 FAD나 NAD 플러스를 환원시켰잖아. 그러면 석신산은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뭐 화학에서 우리가 산화 환원에 대해 동시성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아니 말고, 그치? 자, 기억. 자, 기질에서 과정 1이 일어난다. 괜찮지? TCA 회로니까. 자, 피로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는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 두 번째, 과정 1과 2 모두 탈수소 효소 환원. 어때요? 이것도 괜찮죠? 자, 두 번째, 과정 1과 2가 모두 활발히 일어날 때, 자,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 자, 어디에서 어디냐면 우선 ATP 합성 요소는 일어나는 원리 자체가 뭐냐면 촉진 확산이라서 많은 쪽에서,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은 쪽이 어디냐면 내부 막사이 공간이 된다라고 했고, 자, 이쪽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번 쪽이 기질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 없나. 자, 시험 범위인 학교는 잘 챙겨야 돼. 이렇게 막사의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pH가 어떻게? 낮고. 여기 pH가 어떻게 되니? 높고. 낮은 게 수소가 많다. 수소이온이. 높은 게 수소이온이 적다. 그래서 막사의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자, 이거를, 이 현상을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화학 뭐라고 그래요? 화학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화학 삼투 현상. 화학 삼투. 자, 이게 그대로 광합성에도 있다고 했다. 조금 이따 이제 보여주겠지만 광합성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 ATP 합성 요소, 촉진 확산, 수소이온이 높은 곳, 낮은 곳. 광합성에서도. 그러면 높은 곳이 어디라? 요거만 붙이면 되죠. 어디야? 타이라코이드 내부. 여기는 어디라? 기질. 바로 스트로마를 얘기를 하는 거야. 스트로마. 자, 3번 가자. 얘 그대로 또 나와 있네. 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자, 지금 능동수송돼서 여기가 축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세포비니까 가가 막사이 공간이 되겠죠. 여기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 적으니까 바로 기질이 되겠죠. 자, 얘네들은 펌프질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자, 잘 봐봐.
첫 번째 기억이 먼저 주고 니은이 나중에 줬죠. 전자전달계에서. 그래서 자 기억이 먼저 주는 게 NADH. 그래야 더 ATP 개수가 더 많아지잖아. 2.5개. 그 다음에 얘는 FADH2라고 하죠. 자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전자전달계에 전자를 주는 애를 전자 공여체라고 얘기를 하지. 전자 공여체. 자, 그 다음에 최종 전자 수용체가 있는데 이 물음표가 최종 전자 수용체야. 얘들아.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이렇게 산소가 되고 디귿이 바로 뭐가 되냐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을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와 수소를 받아서 물이 된다. 물 한 분자. 자, 스물A는 뭐냐라고 하면 양성자 펌프라고 해요. 양성자 펌프 이렇게. 자, 이걸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을 그랬습니다. 자, A는 ATP 합성 요소가 아니야. ATP 합성 요소는 얘들아 전자전달계가 아니야. 따로 있어요. 성냥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ATP 합성 요소가 아니라 양성자 펌프 이렇게 얘기하죠. 자, pH는 어디가 높아? 나 쪽이 pH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pH가 높고 여기는 낮아야 되니까 당연히 1보다 적어야 되겠지. 당연한 거고. 자, 다섯 분자의 NADH로부터 얘들아 방출된 전자가 전자단계를 모두 거쳐서 최종 전자 수용체에 전자를 낼 때 자, 곱하기 5개 5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5 이렇게 하면 자, 디귿의 분자수 디귿의 분자수를 물어봤지. 아, 딴 거 물어보는 게 ATP 개수 물어본 줄 알았더니. 근데 NADH 하나당 이거 몇 개 만들어?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몇 개 만드냐면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만들어? 5개를 만들겠죠. 5개. 어제는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구나. ATP 만드는 줄 알고 12.5라고 잘못 설명했어. 뭐 여기는 물 분자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2번, 4번. 자, 2번과 4번. 자, 2번, 4번. 자, 쉽지? 쉬워 보인다. 해당 과정이야. 해당 과정. 자, 마지막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세포 질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끝나면 둘이고 실제로 EATP는 EATP가 아니라 2개를 쓰고 4개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 2개의 NADH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 2개의 피로부산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2개의 인산이 붙은 이유는 여기서 EATP를 사용을 하죠. 옳은 걸 찾으시오. 자, 기질소존 인산으로 ATP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이 되는 거지. 사용되는 거지. 생성은 뒤쪽에서 생성되는 거고. 자, 과정 2에서 탈탄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탈, 수소 또는 산화, 환원,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가 세포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상관이 없어? 산소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소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번. 그림은 TC의 회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물질 가와 나의 자, 한 분자당 탄소수 합은 9대. 9라고 하면 5, 4 아니면 뭐야? 6, 3. 6, 3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TC 회로는 6, 3은 없죠. 3탄당은. 왜냐면 TC 회로는 6, 5, 4. 이것뿐이지. 6, 5, 4, 4, 4, 4. 그러면 이거는 9라고 했으니까 5하고 4인 것 같아. 가하고 나. 그러면 얘는 일이 뭐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지. C5. C5. 그 다음에 나가 석신산이죠. 석시닐 애시드. 자, 정확하게 맞습니다. 얘네들이 CO2 하나, NADH 하나, 기질소준 인산 하나. 알파케토에서는 다 만들어져요.
FADH2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NADH와 FADH 동시에 만드는 거 맞지? 옥살아세트산까지. 그래서 그런 걸 찾으시오. 너무 쉽다. 자, 가는 산화된 거 맞지? 왜? 누굴 환원시켰어? NAD 플러스를 환원시켰잖아. 그래서 산화된 거 맞습니다. 자, 원은 기질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생성된다. 맞지? 산화적 인산화가 아니라 전자전달기가 아니라 그래서 111이라서 맞습니다. 하나. 맞죠?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5번, 7번. 자, 그림이 엽록체 구조다라고 하는데 엽록체는 얘들아 첫 번째 A는 뭐냐면 A는 내막이야. 자, 요게 외막이고 내막이었는데 외막하고 내막을 우리가 배운 게 엄서 하나도 없어. 외막하고 내막은 이제 곧 배울 건데 얘네들은 다 무슨 인지질? 여기를 통합대 했지. 통합과학에.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해. 자, 우리가 B를 뭐냐면 타이라 코이드라고 하고 이 동전 쌓여 있는 걸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그라나라고 하는 겁니다. 살짝 긴장 풀린 거 아님? 아, 저거 기말인디. 그지? 자, C가 기질 스트로마가 돼요. 스트로마. 이렇게 됩니다. 옳은 글 찾으시고 그랬습니다. A는 인지질 이중충 구조다. 맞죠? 자, B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뭐가 존재해요? 그 타이라코이드 막에 전달계가 존재하지.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순간 산화환원 반응이다. 자, CO2 고정은 바로 스트로마이저라는 거 맞습니다. 자, 7번. 자, 우리가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순환적이고 하나는 비순환적인데 얘네들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점선이 경로 B가 순환적이죠. 자, 경로 A는 순환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첫 번째 전자를 누가 줘? 얘들아 기억나? 자, 전자 공유체가 뭐야? 자, 광합성 명반응의 최초 시작은 뭐가 분해가 돼? 빛에 의해서? 물의 광분해. 그래서 여기서 이 전자를 물이 주는 겁니다. 물이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튀어나오고 전자와 수소 분자, 수소 이온이 튀어나오죠. 그거를 최종 전자 수용체 이름이 뭐라고? 자, NADP 플러스 외워야 된다. NADP 플러스. 그래서 이제 비순환적 같은 경우 경로 A 경우에는 2분의 1 O2 맞지? 그 다음에 NAD 큰일 날 뻔했다. NADP H 그 다음에 ATP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 B인 순환적은 ATP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ATP가 생성이 돼요. 무슨 반응을 통해서? 산화적 인산화. 광인산화라고 하죠. 빛에 의해서 인산. 광인산화. 빛에 의한 광인산화. 근데 이것도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 화학 삼투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은 NADP 플러스 맞죠? 맞습니다. 자, 경로 A에서 비순환체가 산소가 생성이 되죠. 맞아요.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최초로 산소가 생성이 되고 자, 모두 ATP가 생성된다. 맞지? 그래서 이제 관계원은 둘 다 적용이 되고 비순환체에서는 관계2. 자, 반응 중심 색소가 관계2가 뭐야? 엽록소 A. 자, 이것도 A야. 자, 이게 680 나노미터, 700 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한다고. 100%는 아니야. 자, 되게 쉬웠어. 자, 마지막 두 문제. 자, 마지막 두 문제. 자, 6번, 8번. 6번. 자, 표와 가, 나 이렇게. 하나는 비순환적이다. 당연히 얘가 비순환적이죠.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자, 밑에 게
순환적 광이 나타나. 옳은 걸 찾으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B, C가 있어요. 관계 1하고 관계 2가 관여하는 비순환적. 자, 동시에 만드는 게 바로 ATP죠. 하나가 그렇지. 물의 광분화하고 ATP, H 둘 중에 뭔지 어쨌든 얘는 X야. 순환적은 ATP만 합성하는 거라서. 자, 가는 비순환적이다.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A는 ATP 합성하는 거 맞죠? 자, 스몰 a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적하고 비순환적에 대한 복습. 자, 8번 그림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는데 가와 나는 각각 명하고 탄소 고정 반응이다. 그러면 물의 광분해가 시작되는 게 이게 무슨 반응? 명반응이고 얘가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하죠. CO2 고정이라고 하는 거. 자, 오늘 걸 찾으시고 그랬습니다. 너무 쉽다. 가는 스트로마가 아니라 그라나에서 진행되죠. 때로는 타이라코이트. 자, 나는 탄소 고정 맞고요. 가의 반응 속도가 감소하며 명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면 명반응의 속도가 감소하면 광합성 산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CO2 고정, 켈빈 에러가 진행되지 않고 포도당 양은 점점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자, 우리가 방학 때 열심히 했던 전체 세포흡과 얘들아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리뷰를 해보는 걸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 문풀은 우선 여기까지. 혹시 숙제했니? 숙제했어? 질문 있어? 있어? 질문 있대. 오씨, 질문 좀 봐줄까? 쌤 책 안 가져왔는데. 잠깐만. 몇 페이지야? 여기? 110페이지. 15번? 15번? 15번. 방금 한 거하고 좀 비슷하다. 관계 2고 관계 1이고 비순환적이죠. 자, 그림의 영반응의 전다 경로와 물질 가하나. 그래서 억제되는 단계를 표로 활발하게 광합성 중인 식물세포에 가하나를 넣었단 말이야. 처리는 제거했단 말이야. 자, 물질 기억니은 디귿의 산화된 비율을 처리하기 전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얘도 산화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지. 산화가. 선생님이 지난주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 산화가 되면.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쭉 흘러. 그래서 만약 여기를 막았지. 처음 제일 앞부분을 막았냐, 두 번째. 잠깐 처리를 두 개 했지. 가하고 나 했잖아. 그래서 전자가 흘러요. 만약에 여기를 차단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차단하면 여기만 환원되고 산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물이 있으면 환원된 거야. 에너지는 아직 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여기를 차단하면 산화. 됐죠? 그러니까 산화된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 산화된 비율이 증가가 두 개가 있잖아. 그다음 니은은 산화된 비율이 감소했으니까 환원됐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니은 아니? 그 다음 산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 얘가 어디냐면 얘가 나라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 만약에 가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두 군데가 환원되고 산화된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디귿이겠죠? 디귿만 산화된 비율이 커지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정답일 것 같은데? 그래서 순서는 니기디. 니기디 순서 아님? 맞아. 니기디 순서야. 니기디 순서. 쌤이 이제 물이 흐르는데 댐을 막어. 그럼 이 앞쪽은 물이 있다고. 근데 그 물이 바로 에너지고 환원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은 항상 환원돼. 산화가 되지 않아. 여기 나왔잖아. 니은은 산화된 비율이 없잖아. 감소니까. 이거 환원됐다는 얘기야. 환원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증가에다가 산화라고 쓰고
그러니까 계속 산화를 쓰는 애들은 얘는 계속 산화가 됐지. 어차피 어디를 막든 여기를 막든 여기를 막든 마지막은 계속해서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산화가 됐겠죠. 이미 흘러가 버리니까. 바다로 흘러가 버리니까. 자, 요거. 뭐 시연이 문제 풀었니?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냥. 그냥. 그치. 연결 됐어? 그치. 요거. 이걸 은근히 물어보더라. 산화, 환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금요일반에 그 얘기를 안 했나? 그래서 댐에 흐르는, 그러니까 강에 흐르는 물이 바로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 뭐라 해야 돼? 상류 쪽, 그러니까 막기 전에는 물이 많아. 그러니까 환원돼 있는 거고, 하류 쪽은 어때? 지나가야 될 곳은 다 산화가 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 전자는 물이다. 이렇게. 됐죠? 또 있나요? 16번? 이거는 조금 안 배운 것 같긴 하다. 조금 안 배운 것 같긴 한데, 한번 얘기해 볼게. 원래 이제 켈빈이 이거를 오늘 할 수 있을까? 오늘 못 하겠다, 여기. 이걸 자기방사법이라고 해요. 자, 우선 중요한 질문. 이게 원래 탄소의 질량수가 시연에 얼마야? 탄소의 질량수는 얼마야? 12. 너무 소심한데? 화학 잘하면서. 원자번호 6번이잖아. 질량수가 12인데 여기 몇 번이야 지금? 질량수가 얼마래? 14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거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줘. 왜? 그러면 내가 집어넣어준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실험 원점이 있잖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돼? 이제 1차 전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변하는 거야. 1차 전개, 2차 전개,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알지. CO2가 뭐로 바뀌어? 자, 켈빈으로 해서 CO2가 들어가잖아. 그럼 누구하고 결합을 해요? RUBP하고 결합해서 첫 번째 산물이 뭐냐면 3PG가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뭐가 돼요? 두 번째 BPG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PGA에 피갈이라고 해. 피갈. 내가 묻힌 이름은 아니야. 학생들이 그래. 피갈이라고. 자, 마지막이 뭐냐면 RUBP의 재산. 그러니까 얘네들을 시간에 따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개액이 있잖아. 그럼 이 액체가 실험 원점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이제 계속 공급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야. 이 실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은데. 언급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CO2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크로렐라는 광합성할 수 있는 엽록소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엽록체가 다 있어가지고 광합성 산물을 시간에 따라 이렇게 확인하는 이 실험이야 이게. 근데 이걸 배우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1단원에 나와. 이 자기방사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A는 당연히 14C가 가지고 있겠지. 왜? 그걸 추적할 거니까. 얘네들이 14C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14C가 3PG로 갔다가 BPG로 갔다가 PGL로 갔다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1차 전개. 그래서 이 전개 자체를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지금 이 나와. 그러니까 1차 전개 시킨 다음에 이걸 눕혀요 다시. 그 다음에 2차 전개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개를 하면 점을 여기다 찍었기 때문에 위로만 올라가게 와. 왜? 이 전개액이 이게 아마 종일걸?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렇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종이를 타고 전개액이 쭉 같이 올라가면 이 물질을 끌고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2차 전개, 그러니까 전개액을 바꿔서 또 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또 달라져요. 물질에 따라서. 가벼운 게 많이 올라갈까? 무거운 게 많이 올라갈까? 가벼운 게 많이 올라가겠지. 그럴 거 아니야. 가벼우니까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무거우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거운 거야. 얘네들은 가벼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액이 이제 어떤 용질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근데 이건 배운 적이 없어서 나중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내용만 따로 다루는 파트가 있으니까 우선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듯. 알겠죠? 대충 이 정도만. 자, 여기까지. 우선 이거는 여기까지. 자, 이건 전혀 안 배운 거라서 됐어? 자, 그러면 문풀은 여기까지. 질문은 여기까지.